안녕하세요, 아빠별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조폭네크로 100단계 악몽던전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 있는 영상으로 올렸었는데, 또 세팅에 관련돼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혹시나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번 영상은 세팅 공유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는 70 넘어서부터는 서슬판금을 착용하고 좀 가시빌드로 좀 해보려고 레벨링을 하다가 거의 100렙 만렙을 찍고 나서도 이제 던전 난이도를 높여 가는데 80 중후반 정도 도는데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조금 겨우겨우 돌거나 아니면은 좀 포기하거나 이랬는데, 그래서 결국엔 제가 그때도 정복자 부두도 좀 많이 바꿔보기도 하고 탱 세팅, 딜 세팅 했는데 어느 쪽을 하더라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슬판금을 버리고 이제 총 방어도랑 그런 생존에 관련된 옵션 달린 가슴방어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바늘불꽃 위상 사용하던 것도 뺀 다음에 이제 좀 더 조폭네크로서 딜을 좀 더 낼 수 있는 위상으로 바꿔줬고요. 마른병 위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망자에서에서 해골 전사를 원래 가시 때문에 중폐병 썼다가 수학자로 바꾸는 등 많이 바꾸진 않았어요. 일부 조금 바꿨었는데, 그거를 좀 바꾸고 나서는 그냥 순수하게 조폭네크로 가니까 100단계를 조금 어느정도 무난하게 클리어가 가능해지더라고요. 물론 빠른 클리어는 아니지만 가끔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이템이 지금 이 소환수들 관련된 강화 옵션들이 거의 없어요. 맨델른의 하수인 생명력 증가 하나뿐이고 나머지 옵션에 하수인 생명력 증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하수인들은 조금 잘 죽는 편입니다. 물론 해골 되살리기 그 시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시전이 되게끔 해가지고 이제 죽으면서 해골들이 되살아나긴 하는데, 이제 몹이 많거나 이럴 때, 특히나 정예 몹이 있을 때 이제 전기 관련 이제 속성이 달린 애들, 방첨탑이라든가 전기 강화 아니면은 그 번개창 이런 거에 사실 해골들이 조금 잘 죽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고 이제 그런 정예몹이나 일반 몹이 좀 많을 때는 해골들이 조금 죽더라도 최대한 뼈폭풍하고 뼈감옥 그리고 피한개를 자주 씀으로써 버티면서 시체 촉수가 잘 안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해골 되살리기랑 동시 발동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골들이 죽었을 때는 해골 되살리기를 우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명확하게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체 촉수가 발동이 돼야지 애들을 조금 이제 기절도 시키고 몹도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유가 생기는데, 해골들이 죽으면은 해골 되살리기를 먼저 하면서 시체 촉수가 발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동으로 한 번씩 시체가 보이는 쪽에다가 이제 수동으로 한 번씩 써주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무난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뼈창 강령이 훨씬 빌드도 더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인벤이나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고 훨씬 세기도 하죠. 근데 또 이제 취향에 따라서 소환수를 데리고 다니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조폭네크도 더 보스분들이 인벤이나 이런데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 자료도 활용할 수 있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손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이제 나이도 조금 이제 먹다 보니까 뭐 원소술사 이제 순간이동 쓰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랑 이제 도적같이 뭐 질주를 쓴다든가 뭐 그런 빠른 무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플레이를 좀 즐겨 하는 편이 아니에요. 좀 손이 편한 대로. 그래서 가시바바 같은 경우에도 버프 3종 딱 외침 3번 쓰고 가서 갈고리로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 기술, 핵심 기술 요것만 해주면서 버티면서 이제 잡는 플레이고, 강령술사 같은 경우에도 뼈폭풍 쓰고 이제 뼈가목 던져놓고 피한개로 돌다가 이제 좀 살짝 빠져서 이제 몹돌 위치라든가 뭐 바닥 같은 거 확인하면서, 그리고 또 다시 이제 피한개 쿨 들어가면 또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손이 조금 바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즐기시는 분들은 제 빌드를 조금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 빌드를 보시고 좀 탱킹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딜링 부분에서 좀 더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면 좀 더 좋을 수 있겠는데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냥 영상 이전에도 제가 100단계 도는 거를 좀 올리긴 했지만 한 두어 군데 다 더 도는 이제 장면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장비, 스킬, 정복자 소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던전은 무너진 금고 악몽 던전 100단계, 그리고 던전 속성은 충격의 창 있고요, 괴물 독피에 암흑정, 물약 파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 최대 하수인 생명력, 이게 지금 맨델름 반지 한 부위밖에 없어요. 이거를 한 2부위, 3부위 정도 조금 더 챙겨주면은 얘네들이 좀 생존력이 더 좋아지는데 지금 한 부위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광역 공격이나 이제 전기 속성 가진 정예몹들 있죠. 이제 방첨탑이라든가 번개창, 그리고 뭐 번개 강화해가지고 뭐 구슬 같은 거 날아오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화염으로 이제 뭐 내뿜는 그런 속성이 뭐였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광역기로 쓰는 애들이 뭐 둘, 셋 겹쳐 있으면은 좀 잘 녹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하수인 생명력 부분도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부터 시체활이 나온다고? 이렇게 혼자 있는 애들은 그냥 뼈가목 써가지고 좀 빨리 잡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피한개 쓰는 거는 좀 아깝고, 그래도 뼈가목이 좀 쿨이 더 빨리 돌아오니까. 약간 너무 한가운데 있으면 또 아플까봐 치고 빠지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빠져 있으면 또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과감하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뼈가목하고 피한개를 집중적으로 조금 몰아서 줘야 될 때도 있고, 데미지 때문에 피가 좀 많이 빠졌었죠.
또 한가운데 들어가서 조금 너무 위험하지만 않으면, 몹이 뭉쳐있는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이제 뼈폭풍으로 계속 데미지를 입혀야 이제 보호막도 또 계속 생기거든요. 너무 위험하다고 바깥쪽으로 빠져있으면은 보호막 이제 확보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생존에서. 약간 좀 인파이팅 스타일이죠.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보스방이죠. 자, 가죠. 요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여가 뭐 꾸준히 썼으시고 틈 사이에 계속 써줘야 돼요. 잠깐 피한 게 풀리는 사이에 이렇게 몹이 뭉쳐져 있으면은 좋아요. 오히려 훨씬 잡기가 편하고, 수적으로 모이든 애들이 알아서 모여주든, 뭐 가시바바도 뭐 똑같죠. 몹이 이제 뭉쳐 있을수록 뭐 수월하게 잡을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반대쪽 들어가겠습니다. 전전 속성이 번개창이라서 계속 이제 번개창 정예몹이 나오죠. 계속 안쪽에서 계속 써줘야 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겠군. 몹을 더 빨리 잡기도 하더라고. 너무 위협적이라고 멀리서만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최대한 붙어가지고 보호막을 믿으셔야 돼요. 어딨냐? 네. 물론 이 빌드가 스피드런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일단 스피드런 하려면 뼈창이 훨씬 낫고, 그 다음에 또 절단 강령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세다고 들었는데,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환 빌드로는 스피드런은 힘들고 조금 안정적으로 인파이팅 방식으로 싸우되 조금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몹들하고 붙어서, 네, 보스몹이죠. 끝났죠. 뭐 보스몹 처리는 그래도 이렇게 무난해요. 이렇게 뭐 엄청 빨리 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걸리진 않아요. 뼈감옥 써주고 뼈폭풍하고 피한개 쓰고 있으면은 이제 맨델른 터지고 이발사 터지면서 어느 정도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번 던전은 성자들의 무덤 100단계고요. 그 다음에 던전 속성은 억압자가 붙어있어요. 기본 억압자고, 그 다음에 괴물 출혈 피해 붙어있고, 연소 저항, 취약 저항. 그래서 취약이 조금 빨리 풀리겠네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억압자가 좀 많이 붙어있고, 아까는 전기창이 조금 많이 붙어있었죠. 기본이 전기창이라서. 그래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몹이 너무 퍼져있죠. 이렇게 이제 시체 촉수 한 번씩 써주고 이러면 좋습니다. 수동으로라도 이제 써줘야 좋습니다. 자동 시전 되면은 뭐 더 좋고, 그리고 몹들이 잘 안 모이는 것 같다 싶으면은 한 번씩 시체 촉수를 수동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좀 보면 애들이 골고루 나오네. 이쪽으로 와라. 좀 너무 아픈 거 아니면은 바닥 잘 피하면서 노화도 최대한 잘 붙여놔야 돼요. 너무 안 좋다. 이러면 뼈가목 한 번씩 써줘야 돼. 잘 처리가 됐죠. 개방 스위치 하나 열었고 원딜로 돌아갈게요. 뒤에 또 생겼네.
죽을 뻔했다.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호막 토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좀 버티긴 했죠. 피해 감소도 제가 좀 어느 정도 챙겼고, 원거리 피해 감소가 지금 50 몇 프로니까 원거리 피해 감소도 54%죠. 그래서 저런 원거리로 레이저 이런 거 맞아도 좀 버티긴 했습니다. 근데 죽을 뻔 하긴 했어요. 아마 뭐 보호막이나 이런 거 이제 없었으면은, 보강이나, 그래서 평상시에 보강을 잘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뼈폭풍 썼을 때 보호막 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쿨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저건 다 죽었네. 짝이 어디 있나? 다 잡았나요?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는 돌아가려면 조금 귀찮으니까 저기 맵 어두운데 그냥 이렇게 뚫고 갈게요. 뭐 많이 치는 않을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열면서도 순간 누르는 순간 이벤트인가 이러면서 뼈가목 먼저 던지고 시간 좀 벌고. 두 마리나 남았네. 하나가 살아있었구나. 진짜. 가끔 이렇게 딸핀데도 잘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뼈가목 써줍니다. 다 잡았죠? 뼈가목 써주고 피한개 쓰고. 그러면 끝. 못 참먹나? 없죠. 더 쓰지 않소.
장비 아이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사용 중인 건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하고 최대 생명력, 총 방어도, 보호막이 있을 때 행운 적중 확률, 이거 외에도 뭐 스탯 정도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상은 폭발하는 안개를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가슴 방어구, 원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최대 생명력, 모든 능력치, 총 방어도 이렇게 챙겼는데, 모든 능력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정복자 보드에 희귀노드 이제 사용할 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제 피해 감소를 챙길 수 있는 쪽에서는 피해 감소 챙기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상은 끈적거리는, 그래서 해골 마법 학자 추가 2마리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장갑, 극대화 확률, 행운 적중, 공격 속도, 그리고 민첩이 붙어 있는데 스탯 관련해서 하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극대화 확률하고 행운 적중, 공격 속도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필요한 옵션이니까 3개 챙기고, 스탯은 좀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능력치 위주로 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민첩이 붙었다거나 뭐 의지력이 붙었다거나 하면은 이제 정복자 보드에서 좀 조율을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상은 뼈 질풍, 그래서 뼈 폭풍이 시체를 최대 8곳 소모하여 지속 시간을 최대 10초까지 증가시켜주는 위상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바지는 원피감, 금피감, 보강피감, 총방어도 이렇게 챙겨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거리가 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원거리는 한두 부위 정도 챙기고, 좀 금피감, 보강피감, 그리고 지속 암흑 피해 감소, 요거 위주로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건 따로 한 번 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상은 보호하는 폭풍, 뼈 폭풍이 적에게 피해를 줄 때마다 이제 기본 생명력의 5%만큼 보호막을 얻습니다.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장화, 이동 속도, 모든 능력치, 시체 촉수, 그 다음에 원거리에 있는 적에 대한 회피 확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일단 이동 속도 필요하고, 이제 스택 관련해서도 하나 정도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체 촉수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좀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도 바지랑 신발에서 두 부위 챙겨주셔가지고 한 50% 60% 이상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하나도 없죠. 신발에도 없고 바지에도 없어가지고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수치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험할 때 가끔 이제 부상 상태 될 때 조금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부위에 대해서 한번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에 전설 이상은 피바람 해가지고 해골전사 2마리 추가 사용 중이고, 다음 목걸이는 여기도 원피감, 금피감, 보강피감, 총방어도 바지하고 똑같죠. 이렇게 붙었는데, 여기도 금피감, 보강피감, 지속 암흑 피해에 대한 피감, 이런 거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원피감보다는. 그리고 전설 이상은 불복을 사용했고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좀 탱킹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던전 도시면서 보셨지만 제가 그 궁수한테, 원원 궁수 있죠? 그 레이저 쏘는 거 2번 정도 맞았어요. 근데 2번 다 좀 딸피긴 했지만 살아남았죠. 그 정도로 불복도 중요하고 해서 불복으로 방어력 올려주는 것과 피해 감소들 좀 더 지금보다 더 잘 챙겨주면은
좀 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보강 상태, 그다음 보호막까지 챙기죠. 그렇게 잘 챙기고 있으면은 레이저 맞아도 잘 버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불복이라든가 이런 피해 감소를 잘 맞춰줘야지 버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심장은 이제 시체 심장, 시체 기술 자동으로 발동시켜주는 시체 심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지, 첫 번째 반지. 제가 착용하고 있는 건 최대 생명력, 이제 생명력 재생량, 행운 적중, 극대화 확률 이렇게 붙어 있는데, 행운 적중하고 극대화 확률은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극대화 피해나 아니면 치약 피해 아니면 최대 생명력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지 같은 경우 좀 방어력하고 피해 감소를 잘 챙기셨다면은 최대 생명력보다는 극대화 피해랑 치약 피해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운 적중,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치약 피해 이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붙는다면 이제 최대 생명력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행운 적중하고 극대화 확률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설 위상은 휘감는 빗줄. 이게 릴리트 잡을 때는 휘감는 빗줄을 목걸이에 달아가지고 최대한 극대 확률을 잘 올려줘가지고 이발사가 잘 터지게 했는데, 던전 돌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휘감는 빗줄을 반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세팅이 릴리트 잡으러 갈 때랑 던전 돌 때랑 두 가지 따로 템을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심장은 진도한 심장 그래가지고 이발사 심장이죠. 3.4초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은 맨델른 반지죠. 그리고 심장 같은 경우에는 냉혹한 심장으로 주위에 적이 있을 때 노아를 자동으로 걸어주는 노아의 오라 심장이죠. 그래서 저는 4레벨짜리라서 한 마리 이상 있을 때 자동으로 시전이고, 그 다음에 5레벨짜리는 몹이 없어도 항상 이렇게 켜져 있죠, 오라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기 볼게요. 무기는 이제 마법봉 사용하고 있고요. 행운 적중 확률을 15%를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무기죠. 마법봉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능, 모능, 취약, 그리고 극대화 피해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패 마지막. 방패는 이제 원피감, 금피감, 그리고 지속 암흑 피해 효과, 그리고 가시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꿔야 되긴 하는데 이제 마법 부여 비용도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원피감, 금피감, 보강피감, 지속 암흑 피해 감소 요거 이쪽으로 피해 감소 4개를 넣어 주시는 게 좋고, 행운 적중이 좀 아쉽다 싶으면은 하나 빼시고 행운 적중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설 위상은 염습자에서 시체 소모 시에 피해 구슬을 생성하는 이거를 이용해서 구슬을 먹으면서 빠진 피를 채우기도 하고, 이걸로 이제 정복자 보드에서 보강을 더 채워줄 수 있는 흡혈기 문양 사용하기도 하고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슬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가슴 방어구하고 일단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투구 같은 경우 총 방어도 7.2 극업으로 잘 붙었고, 가슴 방어구도 7.2 극업으로 잘 붙었죠.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 6.9% 조금 한 단계 낮은 거의 최상급이죠. 그리고 목걸이도 7.2, 그래서 총 방어도는 잘 붙었어요. 거의 이제 극업으로 잘 붙었고,
그래서 투구는 어차피 피해 감소 옵션이 안 붙으니까 제외하고 이제 가슴 방어구, 그리고 바지, 그리고 목걸이, 그리고 방패 이렇게 있는데, 방패는 총 방어도가 안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 바지, 목걸이 3개 총 방어도 하나씩 꼭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가슴 방어구에는 근거리 피해 감소, 보강 피해 감소, 지속 암흑 피해 감소 3개 해주시고, 목걸이도 똑같이 근거리 피해 감소, 그 다음에 보강 피해 감소, 지속 암흑 피해에 대한 피해 감소 이렇게 3개 해주시고, 바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바지에는 근거리를 빼고 부상 상태일 때 피해 감소, 그리고 보강 상태일 때 피해 감소, 지속 암흑 피해 감소. 그래서 바지하고 신발 이 두 군데서 부상 피감 2개를 챙겨줘서 50% 60% 이상 좀 극업에 가깝게 뽑으시면은 60% 중후반 나오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50% 넘기고 60% 이상은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하급으로만 이제 구하는 거 아니면은 30% 중후반 이상으로 잘 뽑으시면은 60%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바지하고 신발에서 부상 피감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패로 와서 행운 적중을 안 챙기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근거리, 원거리, 보강, 지속 암흑 피해에 대한 피해 감소 이렇게 해서 보강 피해 감소하고 지속 암흑 피해에 대한 피해 감소 두 가지는 4군데에서 가슴방하고 바지, 목걸이, 방패 4군데에서 챙겨주시고, 근거리는 옵션 수치가 좀 높아요. 그리고 세력권을 이용해서 또 10%를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근거리는 3부위, 그리고 부상 피감 1부위, 바지에서 1부위, 그리고 원거리 피해 감소는 방패에서 3부위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적절하지 않나. 그리고 원거리가 저는 54%인데 이렇게까지 높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이제 보강 잘 채워주시고 보호막 잘 챙겨주시면은 시체활이 쏘는 것도 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거리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원거리 챙기기에는 너무 근접해서 싸우니까 아쉬워요. 원거리에서 싸우면은 좀 챙긴다고 해도 괜찮은데 워낙 가까이 붙기 때문에 원거리는 뭐 1부위 정도,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2부위. 그래서 원거리보다는 근거리, 보강, 지속 암흑 피해, 그리고 바지하고 신발에서 부상 피감 이렇게 챙겨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자에서는 이제 해골 전사는 수학자로, 해골 마법 학자는 냉기로, 그리고 골렘은 피해서 희생을 했는데, 해골 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자에서 시체 생성, 시체를 생성하는 옵션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해골 마법 학자는 냉기에서 이제 취약을, 빙결된 상태에서 피해를 받으면 취약해지는 거, 요거를 선택했는데 뭐 암흑을 하셔도 됩니다. 암흑을 하시거나 냉기를 하시거나 뭐 선택적으로. 암흑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2초 동안 기절시키는 10% 확률로 5초에 한 번 발동 요거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냉기를 마법학자 냉기 할 때는 이제 치약 걸어주는 요거를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렘 같은 경우에는 피골렘 희생을 했고요. 그래서 피골렘에서 생명력 10% 증가를 사용했습니다. 얘를 소환해서 피해 감소 15%를 확보할 수도 있는데 자리가 사실 부족하죠. 그리고 강령술사는 자동으로 시전되는 스킬들이 시체 폭발이나 시체 촉수도 있고 해골 되살리기도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자리 한 칸만 더 있으면 골렘 넣어도 되거든요. 골렘 넣는다고 손 많이 안 가요. 얘네도 있어도 사실 안 누르고 그냥 뼈폭풍, 뼈감옥, 피한개 요거 3개만 쓰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시체 폭발을 안 쓰고 골렘 넣은 다음에 시체 폭발을 피한개로만, 그 전설 위상을 사용해서 피한개로만 쓰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시체 폭발이 자동으로 시전도 되고 그래서 막 깔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쿨이 돌아왔을 때 저도 쓰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시체 폭발 자리에 시체 폭발을 빼고 골렘을 활성화시키면서 시체 폭발은 이제 피한개로만 발동 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처럼 골렘을 희생해서 뭐 10% 최대 생명력을 챙기고 시체 폭발을 자동으로 시전 되게끔 하는 방법 있는데,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술 트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기술은 이제 실제로는 장착을 하지 않고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무거나 2포인트 찍어주면 되는데, 저는 부패하고 그 다음에 강화된 부패 2개를 찍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술에서는 마른병 하나, 그리고 잘린 살점 3포인트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마른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른병 하나를 찍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린 살점을 통해서 시체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3포인트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체 및 섬뜩함, 첫 번째 피한개 1포인트 줬고요. 1포인트 뿐이기 때문에 재사용 대기시간이 21.59초, 거의 22초죠. 하지만 이제 노화로 인해서 쿨타임이 상당히 빠르게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강화된 피한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섬뜩한 피한개에서 시체를 떨어뜨리도록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체 폭발 1포인트 주고 강화된 시체 폭발, 그리고 마른병 걸린 시체 폭발까지 해서 6초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형태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뼈감옥 1포인트 주시고 강화된 뼈감옥, 그리고 섬뜩한 뼈감옥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취약을 걸어줄 수 있는 섬뜩한 뼈감옥까지 챙겨주고, 그 다음에 해골전사 숙련 3포인트 투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수학으로 1포인트 챙겨주시고, 다음으로 가는 죽음의 동력 그래서 3포인트를 투자해서 시체 소모한 후 6초 동안 주는 피해 9% 증가를 확보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일단 노화 1포인트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강화된 노화, 그리고 혐오스러운 노화까지 해서 요게 중요하죠. 행운적 중이고, 노화의 영향을 받는 적에게 공격이 적중하면 최대 15% 확률로 재사용 대기 중인 모든 기술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1초 감소. 모든이에요.
자, 궁극기도 포함되고 일반 다른 기술들도 전부 다 포함해서 쿨타임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죽음의 은총에서 3포인트 투자를 해주시고, 피해 증폭에서 저주에 걸린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3포인트, 그리고 해골 마법 학자 숙련에도 3포인트를 투자해줍니다. 다음으로 시체 및 섬뜩함 기술 두 번째, 그래서 시체 촉수에 저는 5포인트를 투자했습니다. 투자하고 이제 아이템으로 4포인트 증가해서 그 등급인데 재사용 대기 시간이 7초 정도 나오죠. 그래서 시체 촉수는 이제 포인트 투자할수록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돼 가지고 시체 촉수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몹들을 이제 끌어당겨서 기절도 걸어주고 치약도 걸어주고 하기 때문에, 뼈가목으로도 치약을 걸어주지만 시체 촉수로도 치약을 걸어주고 또 몹도 모아주고 기절도 시키고, 그래서 재사용 대기 시간을 좀 많이 줄여주기 위해서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시체 촉수, 그 다음에 역병 걸린 시체 촉수까지 챙겨줍니다. 이게 이제 치약을 챙겨주는 거죠. 그 다음에 궤적 껍질을 통해서 이제 보강 확보를 하는데, 궤적 껍질 말고도 이제 정복자에서 흡혈의 문양을 통해 보강을 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겸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섬뜩한 회복 1포인트, 수혈에 1포인트를 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비 아이템에서 하수인 생명력 증가 옵션이 한 부위밖에 없기 때문에, 맨델른이죠. 맨델른은 고정이니까 한 부위라서 애들이 조금 잘 녹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혈을 통해서 제가 피구슬을 먹을 때 조금 피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써줬는데, 이게 효과가 뭐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좀 미미할 수 있는데, 나는 2포인트 남는 게 있어서 여기에 쓸 것인가, 아니면은 뭐 궤적 껍질이나 아니면 뭐 뼈가목 쿨타임 감소, 근데 여기에는 굳이 안 해도 되긴 해요. 노화로 인한 쿨타임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은 사신의 추적으로 이제 얻은 기술 적에게 피해주면은 이동속도 증가시켜주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좀 이속을 챙길 수도 있고. 조금 이 몇 포인트 정도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체 촉수에서도 포인트를 빼서 다른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자, 다음은 궁극기로 넘어가면, 궁극기 일단은 뼈폭풍, 그리고 극상의 뼈폭풍, 피해 감소 15% 챙겨줄 수 있죠. 그리고 최고의 뼈폭풍, 그래서 극대화 확률 20% 여기까지 챙겨주고, 다음은 고무적인 지도자, 그래서 건강 상태를 4초 이상 유지하면 자신과 하수인의 공격 속도 12% 증가, 그리고 지옥의 사령관 3포인트, 그리고 이 지옥의 사령관으로 하수인이 주는 피해가 30% 증가하는데, 이거는 맨델른 데미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맨델른 같은 경우에는 그 반지에서 나오는 어떤 고유 옵션으로 별도의 데미지라는 게 이제 있는 거고,
그게 하수인이 주는 피해는 아닌 걸로 돼 있는 거죠. 이제 반지에서 별도로 지정이 돼 있는 데미지고, 그 데미지들은 이제 피해 증가라든가 특정 상태에서 피해 증가, 특정 상태의 모백의 피해 증가, 이런 옵션들을 통해서 데미지를 늘려줄 수 있고, 하수인이 주는 피해 증가는 렌델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렌델른은 하수인이 주는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하수인이 주는 피해를 30% 챙겨서 해골 마법학자하고 이제 해골 전사들이 주는 피해를 조금 증가를 시켜줘서 이발사에 데미지를 좀 더 이제 포함시켜주기 위해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변호 그래서 3포인트 줘가지고 1회 공격에 30% 이상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지속 효과는 그림자 마른병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정에서는 이제 뼈폭풍, 뼈감목, 해골 되살리기, 시체 폭발, 피한개, 시체 촉수 이렇게 올려놨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 중에서 거의 주로 쓰는 건 뼈폭풍, 뼈감목, 피한개 세 가지만 쓰기 때문에 손이 좀 편해요. 손 바쁘신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대신 뭐 나는 빠른 클리어가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아마 뼈창강령으로 가시면은 그게 아마 더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뼈창강령이 딜도 잘 나오고 좀 스피드런 하기에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정복자 보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악마 희귀노드 쪽으로 올라가서 문양은 증폭 문양을 사용하고요. 증폭 문양으로 보존 그리고 지식 두 가지를 다 챙겨줄 수 있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탄력으로 최대 생명력을 좀 챙겨주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포인트 빠진 거는 제가 8보드로 가기 위해서 일부 부분에서 좀 몇 개를 방어력이나 최대 생명력을 몇 개를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빠져 있고요. 자, 이게 시작 보드가 여기고 이제 두 번째 위로 올라가서 2번 보드는 뼈 이식 전설 로드고요. 뼈 이식 전설 로드에서 문양은 착취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가는 거는 마지막 8번 보드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른쪽으로 먼저 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3번 보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2번 보드에서는 착취 문양을 사용하고 불굴의 의지까지 찍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거는 이 이후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굴의 의지까지 찍고 착취 문양 사용하고 다음은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보드는 죽음의 냄새 전설 로드고요. 죽음의 냄새 전설 로드에서 문양은 이제 흡혈액의 문양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릴리트 잡으러 갈 때는 원래는 유체 문양을 사용했는데 유체 문양 같은 경우
방어도하고 이제 보너스로 자신과 하수인이 주는 물리 피해가 10% 증가. 요거를 사용하는데, 이제 제가 악몽 던전을 돌 때는 표기를 사용해서 보너스 옵션으로 이제 보강, 피해 고수를 먹었을 때 생명력도 회복이 되지만 이 문양을 통해서 보강도 잘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흡혈의 모양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귀노드 같은 경우에는 보존, 방어도 챙기면서 문양으로 인해 요 주변에 마법 노드까지 다 챙겨서 방어도를 추가적으로 225 더 챙겨주는 거고, 그리고 지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너스 옵션 때문에 앞에 이제 죽음의 징표까지 찍어주고, 그리고 죽음의 냄새, 전설로드에서는 죽음의 냄새도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넘어올 때 죽음의 인도자, 여기서 방어도 150 챙겨주고, 그리고 죽음의 냄새 찍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도 최대 생명력, 그래서 마법 노드까지, 위에도 하나 빠져있죠? 이거 역시 8보드로 가기 위해서 하나를 뺀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시작 보드하고 똑같이 한 포인트를 빼서 8보드로 가기 위해서 뺐고요. 그 다음 4번 보드로 갑니다. 4번 보드. 4번 보드는 식인 전설 로드가 있는 보드고요. 역시 여기서도 식인 전설 로드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문양은 정수를 통해 극대화 피해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착취 문양도 그렇고 정수 문양도 보너스 옵션을 챙기는 민첩 25 정도까지만 챙겨주고 더 이상 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관역, 정의에게 주는 피해 증가 찍어주고, 이제 왼쪽에서 방어도, 여기도 방어도 하나는 포기하고 희귀 문양하고 이제 희귀 노드하고 마법 노드까지만 하나는 포기하고, 요거 이제 얘가 4번이었죠. 5번 보드로 갑니다. 5번은 이교 우두머리. 5번은 이교 우두머리로 문양은 망자 사육자를 선택을 해줬고요. 그래서 대군주 하고 구금 해서 하수인 피해 감소하고 공격력을 챙겨줍니다. 다음은 6번 보드로 갑니다. 6번 보드는 4번 보드에서 5번 보드로 넘어왔잖아요. 4번 보드에서 다시 3번 보드로 돌아가서 3번 보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6번 보드가 있습니다. 6번 보드에서는 세력권 문양을 사용하고요. 보너스 옵션을 위해 민첩만 챙겨주는데 이제 단련까지 보강 상태에서 공격력 증가 있고 지능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주는 피해와 이제 피해 감소를 확보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7번 보드로 갑니다. 7번 보드는 옆에 있던 5번 보드 있죠? 5번 보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7번 보드입니다. 7번 보드. 6번 보드까지는 희귀 노드를 찍기 때문에 스탯이 필요하거든요. 의지력 같은 경우에는 540까지 챙겨주면 되고, 민첩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5번 보드이기 때문에 530 필요하지만 6번 보드로 가면은 630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맞아요.
의지력이 540 필요한데 540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6번 보드에 가면은 민첩이 630이 필요한데 630으로 딱 맞췄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맞춰주고, 이거는 본인이 장비를 통해서 확보한 게 어디까지에 따라서 이 보드에서 선택지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민첩을 선택하냐 의지력을 선택하냐, 약간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좀 이따 다른 데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7번 보드에서 의연함, 여기는 원래 마시는 자를 사용을 해서 건강 상태일 때 공격력 53.5%, 그리고 물약 치유량 30% 증가, 요거를 하셔도 되고, 나는 좀 더 방어적으로 가겠다 하시면은 이제 의연함을 똑같이 의지력이거든요. 보너스 옵션이 의지력에서 보강 상태에서 공격력, 그리고 보너스로 보강이 많을수록 피해 감소를 추가로도 최대 10%까지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연함 같은 경우에는 아직 19레벨이어서 21레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1레벨 찍으면은 좀 더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마시는 자 같은 경우에는 5포인트 구매할 때마다 9.9%인데 얘는 7.3%라서 2.6%가 빠지긴 하죠. 근데 이제 피해 감소도 챙기면서 이제 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또 선택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8번 보드로 갑니다. 8번 보드도 스탯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희귀 노드를 찍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문양만 챙겨줍니다. 문양은 통제 문양을 사용해서 군중 제어 상태의 효과에 영향을 받는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 그리고 보너스 옵션으로 오한을 느끼는 적에게 주는 피해 및 기절 또는 빈결 상태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시켜주는 통제 문양을 사용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냉기 마법 학자를 쓰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마법 학자를 암흑으로 하셔도 되고 냉기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냉기를 사용 안하고 암흑을 쓴다고 해서 또 이거를 사용 안하는 게 아니라 군중 제어 상태의 효과 피해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너스 옵션에서도 기절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도 있기 때문에 암흑 마법 학자라도 이거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8번 보드잖아요. 제가 릴리트를 잡으러 갈 때는 여기에서 자릅니다. 여기 2번 보드에서 아까 불그레이즈까지 찍어준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찍고 그러면은 이제 이전 포인트가 한 23포인트 정도 생깁니다. 그 23포인트하고 나머지 아까 제가 방어력 때문에 챙겼던 부분이 있어요. 방어력에서 이제 이런 거 죽음의 인도자 방어력, 그리고 4번 보드에서도 여기 방어력 챙겼는데 얘네들을 다 빼가지고 정수 문양에서 극대화 피해 올려주고, 착취 문양에서 이제 치약 피해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런거 극대화 피해라든가, 여기서 이제 극대화 피해라든가 건강상태 적에게 주는 피해 및 극대화 피해, 그러니까 극대화 피해 쪽으로 조금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릴리트 잡으러 갈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일반 던전 악몽 던전 돌면서 8보드까지 쓰는 거는 좀 그렇다 하시면은 그냥 여기 아까 불굴의 의지까지만 찍고 여기 자른 포인트 있잖아요. 이 자른 포인트를 군데군데 보시면은 최대 생명력하고 방어력 더 찍을 수 있거든요. 여기도 방어도 50이 빠졌고 최대 생명력 2% 빠졌고,
그리고 여기 3번 보드도 방어력 1포인트 빠졌죠. 그리고 암흑의 탄력성에서 최대 생명력 1포인트도 빠졌고, 이런게 군데군데 있어요. 방어도 하고 생명력 빠졌는데 그 부분 채워준 다음에, 그리고도 이제 남는 포인트는 이런 극대화 피해 챙길 수 있는 부분, 이런 쪽 극대화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8보드로 가셔도 되고, 그거는 선택일 것 같아요. 7보드까지만 가느냐, 아니면은 8보드까지 가느냐, 아니면은 차라리 6보드로 해서 해골이 너무 잘 죽는다, 6보드에서 뭐 해골천사 뭐 방어도로 올려준다든가. 여기는 공격력이죠. 여기는 해골 마법자 피해. 그래서 하수인 뭐 방어도나 이제 생명력은 좀 멀리 있죠. 여기까지 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아무튼 6보드냐 7보드냐 8보드냐는 조금 선택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나는 문양을 좀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7보드 8보드까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복자 보드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악몽 던전 100단계 좀 무난하게 돌 수 있는 빌드를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수인들이 조금 튼튼한 게 조금 아쉬워요. 아직 생존율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하수인 생명력 증가를 좀 더 챙기셔가지고 조금 여유있게 도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렌델른에서 최대 하수인 생명력 증가 1포인트밖에 없습니다. 다른 옵션에서는, 장비에서는 없기 때문에 하수인들이 이제 광역 스킬, 정예목 중에 방첨탑, 뭐 전기 강화, 번개 강화였나? 그런 거 하고, 뭐 번개창 같은 거, 이 전기 속성으로 이제 광역기나 화염 속성 광역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 조금 잘 못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약간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보완을 해주시면은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복자 보드나 스킬 트리에서는 일부는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면서 이 스킬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 문양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시면은 조금씩은 수정이 가능하시니까, 강령술사를 메인으로 키우시는 분들, 특히나 소환강령, 조폭 네크를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이제 애정을 갖고 플레이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소개해드린 빌드보다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도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시체 폭발을 빼고 여기다 골렘을 넣고 시체 폭발은 피한계로만 발동을 하게끔 하는 이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으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뭔가 되게 아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시체 폭발이 피한계 쓸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뭔가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제 골렘을 빼고 시체 폭발을 넣었는데, 이것도 이제 유저마다 성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스킬에 손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는 하는데, 본인이 손이 안 가면은 데미지 조금 감소하고 본인 손이 잘 가는 세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조폭 네크 빌드 세팅 소개로 만들어 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